자, 여기 보세요. 이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국회의원 특권을 지원하자는 요구를 해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원해야 된다가 무려 95%야. 기자가 88%예요. 지원할 필요가 없다가 국민이 일반인 5%야. 근데 기자는 11.9%야. 그럼 거의 국민의 90% 이상이 국회의원 특권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제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안 되고 무슨 방법으로 지원해야 돼요? 국민소환제는 선거 때만 내면 나와요. 근데 발의한 식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국회는 워낙 특권이 많고 부패하기 때문에 스스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게 하겠다. 그리고 국민소환제를 발의해요. 그래서 4년 동안 그냥 잠자고 있다가 자동 폐기가 되는 거를 17, 18, 19, 20대 국회까지 하고 있어요. 뭐 14년 동안.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표현한다. 여기 보시죠. 국민소환제, 아예 국회에서는 이제 얘기 안 해요. 국회 개헌에도 물건 나왔어요. 자, 이것도 재미있는 통계인데 보시면, 이 자살률 있죠? 김영삼 때 쭉 올라가다가, 잠깐 내려갔다가, 뒤로 올라가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때 약간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국민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대의제가 작동되지 않고 대의제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보니까 시형적으로는 이 대의제를 손보고 삼권분립 손보고 대의 선보일 수 있는 지점들을 강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통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주권자가 직접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게 절실하다.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대의제는 선출직 공직자에게 다음 조건까지 막대한 권력을 부여한다. 그래서 근대 대의제에서 군주직을 지키기 위해서 상권분립으로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고자 했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 불리던 제임스 메디슨은 대의제가 지역 정치로 붙는 것을 막고자 미국 헌법 이정지 상권부 산업청을 법제화했다. 하지만 국가의 사회적 촉진까지 병정 현재는 행정부로의 권한 집중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리고 또한 정당국가 현상으로 상권분립제로 접근하기 어려워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권분립을 강화하는 한편 직접 민주로 상권을 바로 견제하는 국민과의 권력분립이 절실하다. 그게 결론이에요. 자, 그럼 새로운 권력분립은 세 가지예요. 국민소환, 국민투표, 국민발의. 이게 세 가지예요. 이건 다 아시죠? 한약 소추하는 전이라는 국민소환제. 그건 뭐냐면 국회의원은 1000분의 10의 서명, 그러니까 100분의 1의 서명으로 소환하자는 거예요. 그 선거권자 5분의 1의 투표를 하면 투표제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죠. 근데 지금 주민소환제는 개표 요건은 어떻게 돼요? 30%죠. 30% 너무 많아요. 대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바꾼 거 5분의 1로. 그 다음에 대통령 법관은 별도 규정을 정하는 게 필요해요. 참고로 2014년 5월 달에 정동영 박근혜가 국민소환을 주장한 적이 있어요. 이때 10% 이상의 주민발의를 통해서 50%의 찬성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국회의원 지방과 단체장이 참여할 수 있다 하고 2014년 5월 달에 정동영과 박근혜가 합의를 본 게 하나 있어요. 이거보다 지금 못하죠. 현재가 조건들은. 그 다음에 국민소환제, 주민소환제 나라는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 베네수엘라,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리히텐슈타인 등이 있어요. 일본은 국민소환 없고 주민소환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방의회까지 해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든다고 치면
국회 해산을 국민소환제로 가능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건수가 500건, 226건 이렇게 숫자가 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국민투표제, 미국방 통일, 기타 국가에 관한 중요 정책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재정까지 포함시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무기 도입하는 거 있죠. 금액이 엄청나게 커요. 그거는 국민의 경제 생활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봤자 미국에서 비행기 한 대 들어오면 비슷해지는 거예요.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정해서 그것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건은 국회의원 상권의 1000분의 10 또는 40만 서명으로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국민투표는 헌법에 준하는 거예요, 법에 준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가? 그러니까 헌법하고 법률하고 비교할 때 헌법 중요하죠, 더. 좀 낮잖아요. 국민투표는 법적 필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을 개정하기가 비슷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하는 거는 그 80만, 그러니까 법률은 반 40만씩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과 중에서 40만 또는 1000분의 10으로 한다. 요새 국민투표에 붙이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어요? 핵발전소, 탈핵, 사드, 그런 붙이고 싶죠.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40만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대통령은 반드시 그거에 관해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거죠. 법안도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관해서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100일 안에 1000분의 10 서명을 받으면 대통령이 투표를 해야 돼요. 또 요새 국회에다가 법률을 좋은 걸 만들려고 해놓으면 이게 통과가 안 돼요, 그냥. 많아가지고 뭘 주려고 그러냐면 1년 이상 장기 기르던 법률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3분의 1 요구하면 국민투표에 붙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요 조항 보세요. 3분의 1 조항. 아까 이렇게 정당국가행정을 얘기했죠. 그래서 소수 야당도 3분의 1로 모으면 통과되지 않는 법률 있잖아요. 그 법률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심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이거 소수 야당에도 불구하고 좋은 법이구나. 근데 다수의 통과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다음 정부는 누굴 뽑겠어요? 다음 정부는 좋은 법률만 통과시키면 뽑겠죠. 그래서 소수 야당들한테 국민들로부터 직접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자는 거예요. 하지만 긴급한 경우는 국회의결로 법률 요구 직접 발의되지만 추후 국민투표에서 거부되면 1년 후 그 교육을 상기하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이거 봅시다. 세월호 시뮬레이션한 거. 세월호 이제 국민투표로 하면은 얼마나 비용을 절약할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본 거예요. 세월호는 참사가 발생한 206일 만에 여야가 힘기 시작한 190, 거의 200일 만에 가까스로 타결됐어요. 그런데 역대 국민투표에서는 보통 100일 넘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월호를 특법을 만드는 거를 논의하는데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보다 2배 이상 시간이 걸린 거죠. 그리고 굉장히 공동 분열됐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분열을 바로 줄 수 있는 게 국민투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려가 보면 여야 안을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치면 찬반에 60에서 90일, 국민 반환투표에 붙였을 경우에는 100만 저명받는 30일, 그 다음에 공고하고는 대한 18일, 50일 정도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하는 걸 깨끗하게 끝낼 수 있었어요. 자, 보세요. 참고로 세월호 특별 서명은 2달 만에 350만 명을 모았어요. 그럼 이거는 복잡하게 논쟁할 필요가 없이 그냥 국민투표에 붙이면 짧은 50일, 길어야 100일 안에 다 끝났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쓴 돈이 얼마나 많아요. 논쟁하고 소모하고 엄청나게 많은데 국민투표가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근데
자,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한 거예요. 국회가 행정권을 개혁할 법령을 국민 발표한다. 자, 이제 그 헌법 발의를 볼게요. 국회 대통령 헌법 발의권 통제는 국민헌법 발의권. 헌법 개정은 지금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발의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0분의 몇 이상을 발의하면 되겠어요? 20만 1000분에 50만. 많은데 많아요? 지금 유권자가 4,200만이에요. 국가인권이 하는 1000분의 30이에요. 그러면 120만 이렇게 돼요, 숫자가. 여러분들은 이걸 몇 명 정도 하면 합리를 생각해요. 첫 번째로, 이 헌법 개정안이 공부가 되면은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대정위원회 몇 분의 몇 이상으로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3분의 2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이건 탄핵 상징이었죠. 전 요거는 헌법 개정은 쉽게 과반수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반수. 일반 법률은 과반수로 하거든요. 이승만 때에 1954년 한국 동남수에 헌법 개정을 했어요. 4.4.5 1% 엉터로 했는데 그때 국민 발의권이 들어가요. 그때 조건이 50만이었어요. 따져보면 그 당시 인구의 한 1.5% 정도가 돼요. 지금은 그 당시 인구 비교해가지고 80만 정도가 좀 적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재 나온 안은 50만 안이 있고 100만 안, 그 정도가 나오고 있고 국가인권위는 1030에서 한 120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법률 발의랑 같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투표도 마찬가지로 40만 또는 1000분의 10 정도가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사진이죠? 이게 어디 거예요? 시청 같은데, 시청. 이거 몇 년 될 것 같아요? 광우병 촛불인가? 자, 이제 결론 얘기합시다. 국민주권을 강화하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사진 뽑아온 거예요.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걸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청소년도 주인이다. 이런 것처럼 이제는 국민이 직접 나서가지고 국가 권력을 적절하게 통제해서 국민이 주된 세상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얘기해서 이번 개헌에서는 반드시 직접 민주를 관철시키는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성수 대표님 수고하셨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